과학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일제히 다누리는 달 관측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압 평광 카메라 폴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팀 교체와 수장의 퇴임 등 개발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탐사선의 궤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고난이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누리는 사업 초기 550kg을 목표로 기획됐으나 설계가 진행되면서 628kg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달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추진력의 힘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이지만 연료 소모가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누리는 연료 소모량을 25% 줄이는 방식으로 지구를 여러 번 돈 후 지구 궤도를 이탈하여 달 궤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궤도에 도달하기까지 거리에 약 10배의 궤적을 그리면서 항해하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의 북극 지점을 지날 때 당초 대비 고도가 3배나 높아져 충분한 촬영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사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한 관계자는 나사에서 제시한 대안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우리나라가 수행하기엔 상당히 고난도의 계획이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사 측의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만만치 않은 개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나사의 기술 지원을 얻어냈고 달 궤도 진입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9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 개발한 탐사선을 보내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또 한 번의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나사 구이디 부국장은 달 궤도 진입 방식을 설계한 한국팀은 아주 영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팀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몇 달간의 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누리호를 만든 한국팀은 완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의 역량을 다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사와 협력할 분야가 많으며 한국이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때 달의 극지방 탐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러시아의 핵심 엔진 기술을 빌린 반면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하에 3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한 순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그러나 다누리호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X가 제작한 팰컨 9입니다. 누리호는 실용위성을 올릴 수 있지만 아직 우주로 보내는 탐사선을 발사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누리에 실린 6종의 과학장비 중 감마선 분광기와 우주인터넷 장치 등 5종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됐습니다. 이런 과학장비로 달의 3대 비밀인 요정의 탑정체, 자기장 형성의 미스터리, 달 뒷면의 음영지역의 물 존재 여부 등을 풀어줄 열쇠를 가지고 있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달 뒷면의 입자 크기와 티타늄, 헬륨3와 같은 유용한 자원 분포를 평광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세계 과학자들은 광시압 평광 카메라 폴캠이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때 관측된 신비한 구조물인 요정의 탑 정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마선 분광기로는 달의 감마선을 분석해 달 표면의 자원 지도를 만들고 달에 다량 포함되어 있을 히토류 등의 자원을 파악합니다. 특히 헬륨3는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기존 원자력 발전의 5배가 넘는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달에는 인류 전체가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적어도 100만 톤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출에 성공하기만 하면 사실상 에너지 원료 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를 손에 쥐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리는 유일한 외국 탑재체 섀도캠은 달 뒷면의 음영지역에 존재할지도 모를 얼음 형태의 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섀도캠이 촬영한 달의 극지역 데이터는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사용해 우주인터넷 통신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다누리는 인류의 달 개척에 도움이 되는 탐사 및 연구의 선구자가 되어 과학자들의 관심도 무척 뜨겁습니다. 존스 홉킨스 지질학자인 레이첼 클리마 교수는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잘 이해하고
달 자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한 이번 임무에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캘리포니아대 게릭 베델 교수는 달 표면 지도가 완성되면 달에 관한 과학적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폴로 시대에 잠깐 시도되었지만 달 전체에 걸쳐 시도되지 않은 아름다운 실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다누리에는 국내 기업 40여 곳에서 대거 참여했습니다. K9 자주포를 개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본체 추진 시스템 제작을 맡았고 FA50과 KF21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본체 구조체 시제작과 조립시험 등을 지원했습니다. AP위성은 탑재 컴퓨터와 시험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주도 우주 개발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위성체와 발사체 종합업체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 탐사에 성공하면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인공위성 기술 같은 우주항공산업 수출 기회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만큼 다누리의 달 탐사 성공으로 향후 우주 개발에 대한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